광합성을 하겠습니다. 광합성 수행 보니까 광합성 할게요. 132쪽에 펴주시고, 수행에 아무튼 뭐 마인드맵을 그려라라고 돼 있는데, 뭐 내용을 알아야지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을 일단 공부합시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합성하냐면 이제 양분을 합성합니다. 양분을 만듭니다. 네. 근데 양분 중에서도 이제 포도당을 만듭니다. 포도당. 근데 포도당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이산화탄소와 물이고요. 빛은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에너지. 그래서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화학식처럼 쓰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게 반응물이고요. 반응물. 그때 빛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가 생성물입니다. 생성물. 원래 화학식 쓸 때 왼쪽에 반응물 쓰고 오른쪽에 생성물 쓰잖아요. 요게 이제 반응물이 되겠고 요런 애가 생성물인데 뭐 포도당을 만드는 포도당이 양분이죠. 포도당을 만들 때 산소도 또 나와요. 산소도 나옵니다. 근데 이 단원이 원래 광합성과 호흡이기 때문에 나중에 호흡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요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요런 거꾸로 갈 때는 호흡이고 호흡 이거 호흡이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광합성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식물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긴 하는데 이 식물을 또 사람이 먹고 동물도 다 먹잖아. 그러니까 동물한테 필요한 거를 식물이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식물 없으면 사실 동물 못 삽니다. 동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당과 산소 이런 거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 장소는 엽록체에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광합성에 대한 마인드맵을 할 때, 뭐 광합성이란, 뭐 광합성의 원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생성물은 포도당과 산소, 뭐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림으로.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다. 엽록체. 초등학교 때는 입이라고 배우는데 그 입 안에 그 세포들 중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빛이 있을 때 일어난다. 시기는 빛이 있을 때.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로는 빛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빛은 엽록체 속에 색소인 엽록소가 흡수한다. 이게 엽록체와 엽록소가 좀 다른 거예요. 엽록체는 여기 엽록체는 현미경 사진 같은 거 없나? 현미경 사진.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몇 쪽이냐면 136쪽에 요게 세포, 이게 하나의 요 세포인데 요 안에 동글동글한 애들 있지. 요게 엽록체야. 엽록체. 그 되게 많네요. 그쵸? 엽록체고 그 안에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서 그래요. 색소는 빛 에너지 흡수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써라라고 하는데 엽록소를 쓰면 안 됩니다. 엽록체를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중학교 때 틀린 적이 있어가지고 엽록소를 썼다 틀린 적이 있어요. 엽록소는 빛을 흡수하는 색소다.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한데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합니다. 여기 물관이 있는데 물관 뿌리에서부터 흡수돼 가지고 타고 올라와서 잎까지 이동합니다. 이때 이제 증산작용이 작용을 합니다. 증산작용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잎의 기공을 공기 중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합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공인데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물질은 광합성 산물이라고도 하는데, 광합성 산물은 포도당과 산소고,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곧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요. 녹말. 그 저장을 일단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요 육각형 요 하나가 포도당인데, 요거를 여러 개를 붙여서 녹말을 만들어서 일단 저장을 해 놓습니다. 낮 동안에. 그 다음에 산소도 만들어져요. 근데 산소는 자기가 쓰기도 해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해 가지고 쓰고 남으면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식물은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는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원인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뭔지 확인하는 실험인데, 자, 숨을 불어 넣는다 라고 돼 있어. 이게 날숨이야, 날숨. 날숨에 뭐가 많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그 날숨을 이렇게 계속 불어 넣으면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BTB 용액이 노란색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 근데 이산화탄소가 좀 줄어들면 초록색. 나중에 파란색이 되는데, 원래 이게 산성 정도에 따라 다른 건데, 아무튼 지금은 이산화탄소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 좀 적으면 이제 중간 정도면 초록색, 파란색으로 변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적을 때입니다. 아무튼 그런 애를 BTB 용액을 여기도 노란색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안 보여도. 그 다음에 검정말이라고 하는 식물이죠. 식물을 집어넣어요. 둘 다. 그리고 얘를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 놓아두면, 요거는 색깔이 좀 있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얘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근데 얘는 빛이 비추고 검정말도 있었는데 얘는 빛을 차단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어? 광합성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그냥 변화가 없고 대조군이고, 나는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이유가 검정말이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면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는 검정말이 있는데도 그대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빛이 차단되어서 검정말이 광합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요 달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빛이 필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나랑 가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나랑 달을 비교했을 때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 엽록체, 엽록소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고요. 장소를 물어보면 엽록체고요. 엽록소는 빛을 흡수하는 그런 색소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동그라미 요거는 검정말을 이렇게 놔두고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은 이산화탄소 공급하려고 요런 용액을 쓰는 거고, 빛이 비추는 곳에 놔둬요. 그럼 여기 기포가 뽀글뽀글 생겨가지고 올라옵니다. 기포를 모아, 여기에 기포를. 그러면은 기포의 이 기체를 이 클램프를 열어서 기체가 나오는데 향불을 붙여보면 향이 잘 타요. 향이 잘 타는 거는 산소가 있다라는 증거야. 왜냐면 산소는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산소가 생겼구나, 이거는 산소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치야. 광합성 산물로 산소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빛의 세기. 빛이 세면은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진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는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네.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도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증가하는데,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도는 좀 달라요. 온도가 높으면 증가하는데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40도씨보다 이렇게 높아지잖아? 그러면 확 감소해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온도 너무 높으면 사실 그 식물이 파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광합성하는데 필요한 그런 효소들이 있는데, 그런 효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 온도는 한 40도씨 넘어가면 급격하게 줄어들고, 나머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근데 오늘 할 게 많네요. 이제 수행 대비도 해야 돼서. 자, 칸 채우기 같이 할게.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의 원료로, 이산화탄소 물을 원료로 양분 만드는 과정. 광합성이죠, 광합성. 정의도 잘 아셔야 되고요. 광합성 장소는 엽록채 써주시고,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빛과 물,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산소와 포도당. 광합성에 영향에 미치는 환경 요인, 빛의 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거를 그냥 이산화탄소 이렇게 쓰지 말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까지 써주시고, 이것도 빛의 세기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온도죠. 온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요 문제 푼 거는 거의 다 맞았는데, 이제 2번에 몇 번 틀린 거죠? 4번 틀렸는데, 광합성에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 호흡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고, 모두 때문에 이게 틀리는 복이야. 그 글씨를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남는 거는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 보시면 남는 애, 이게 사용하고 남는 애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씨 꼼꼼히 읽어주시고,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 일부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방출한다. 모두 쓰는 건 아니다. 자, 나머지는 괜찮죠? 질문 없지요? 자, 그러면 일단은 136쪽에 그 실험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확인하는 거고, 광합성 산물, 그러니까 산소는 아까 실험을 통해서 이제 향불이 다시 타는지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녹말이 생기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거는. 근데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뿌리면, 원래 이 색깔이 약간 노란색 같잖아요, 이게. 이거를 뿌리면은 녹말이 있으면은 청람색으로 변해. 약간 보라색 같은 걸로 변해요. 여기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거무튀튀하게 변하는 애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이 이제 청람색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이 색깔 변화를 보고 싶은데 너무 녹색이잖아? 그러면은 잘 안 보여요. 너무 녹색이면.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검정말 잎을 햇빛이 비치는 곳에 한 3시간 정도 놓아두어, 일단. 그래야지 광합성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채취를 해서 뭐 해야 되냐면 에탄올에다가 넣고, 이런 거를 물중탕이라고 해요. 물을 끓여서 에탄올 가열하는 걸 물중탕이라고 합니다. 물중탕으로 가열하면 여기 녹색 색소가 빠져나와, 에탄올로.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중탕을 한 다음에 잎을 떼어내어 현미경 표본을 보면 여기 색깔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엽록소를 제거하여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서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색깔 변화를 잘 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걸 떨어뜨린 다음에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녹색 이 알갱이들이 여기 거무튀튀하게 바뀌었어. 청남색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녹말이 생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녹말이 생긴 애들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고,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이론을 배울 때 처음에 포도당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쵸? 근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를 알아보는 실험은 아니야. 왜냐면 아이오딘화 칼륨이 원래 녹말 검출하는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포도당 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말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고, 이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거는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장소는 엽록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1번에서 3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네, 다른 거는 맞았고 2번, 3번에 근데 거기 답을 뭐라고 쓰셨냐면 이제 엽록 뭐라고 썼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엽록체 색깔 보려면은 그냥 보면 되지. 탈색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엽록체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쓰시다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 의한 색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엽록체의 색깔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이러면은 그렇게 답이 정확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엽록체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 의한 색깔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청남색으로 변한 구조는 일단은 엽록체라고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청남색으로 변한 것까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식물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녹말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에 의해서 청남색을 변했기 때문에 녹말이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 쓰는 게 좋겠습니다. 증산작용 하기 전에 광합성만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야겠네. 빛의 세기와 광합성도 하고 해야겠네. 137쪽 옆에 마저 할게요. 자, 빛의 세기와 광합성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이게 이제 시금치 잎 조각을 만든 다음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에 넣어 놓았는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의 역할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랑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물에 녹인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요. 탄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금치 잎조각에 공기들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봐봐요. 얘를 잎조각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피스톤을 당겨 잎조각 속에 공기를 빼내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채워져 있는 공기는 빼놓습니다. 그러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준비 단계고 준비한 거고, 발광 다이오드 LED를 킬 건데 하나만 켜 일단. 그러면 이 빛 에너지로도 광합성 합니다. 꼭 햇빛으로만 광합성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요 잎조각 안에서 광합성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산소가 막 생겨. 그럼 가벼워지겠지. 가벼워지면 얘가 떠요. 그래서 잎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시간이 짧으면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많이 해서 산소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뜨는 겁니다. 하나 켜놓고 시간 재고, 두 개 켜놓고 또 시간 재고, 세 개 켜놓고 시간 재고, 그럼 빛의 세기를 늘려가면서 시간을 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하는지? 한 개 켰을 때는 265초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짧게 걸리는 게 광합성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뜨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은 광합성 세기가 더 활발하다.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의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한다. 만약에 이거를 뭐 지금 3개만 해서 그런데 뭐 4개, 5개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게 209초 이거 비슷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무조건 증가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는, 지금 3개까지만 했으니까 증가하는 걸로 딱 끝났는데, 더 많이 켜보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도달합니다. 저렇게 실험을 하면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전등 하나만 가지고 하려면 얘를 좀 앞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밝기 조절하는 거구나. 얘도 하여튼 이렇게 실험해도 되고, 요때는 뭐 하는 거냐면 기포수를 세는 거야. 기포수. 1분 동안에 발생하는 기포수를 셉니다. 이때는 기포가 많으면은 광합성량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까는 이제 잎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한 거고, 그때는 시간이 길면은 광합성량이 적은 거고요. 지금은 기포가 많이 생기면 광합성량이 많아지는 거야. 알 것 같지요? 1번부터 3번까지 또 써보시고요. 이거 다 쓴 거는 다 맞았고요. 잘했고, 그 내신 쑥쑥에 1번부터 12번까지만 풀어봅시다. 먼저